안녕하십니까. 김범태 감사입니다. 오늘 봄의 기운을 맛보게 하는 입춘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합은 아직 봄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순서는 총평과 회계감사 그리고 업무감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협조로 조합이 회생을 위한 끈을 놓지 않고 있음에 감사로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조그만 재정적 뒷받침이 된다면 희망의 끈을 놓기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재정적 부담을 조합원 여러분께 드릴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임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여러분들 협조로 회생할 수 있는 조짐은 보이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반환을 요구해야 할 대여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 조치를 병행하여 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계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 분야의 감사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주 소상히 회계 처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재무제표와 월계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당하게 처리가 된 것은 없었습니다. 조합과 위빌 파트너스에서 집행된 사업자금은 총 22억 원 정도임을 확인하였으며 그중 대여금으로 약 5억 원 그리고 투자금으로 10억 원 정도가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대여금과 관련하여 상반기 감사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법적 조치를 위한 사전 조치를 하였으나 여전히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업무 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상반기 이후 두 분의 이사가 사임하고 그룹장 몇 분도 사직을 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인력은 남아서 열정을 쏟고 있어 회생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조합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중간에 멈춰있는 현상을 목도하였으나 파트너로서 사업을 진행하던 티켓소켓스 대표가 불이의 사고로 사업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여러모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부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등은 노력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대금조차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음은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횡령하거나 요용했다는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 사업 전망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 잘못 투자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사장한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감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사 두 사람 등 임원진에 대한 보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 하루속히 비대면으로라도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보임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여러분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감사가 끝난 이후 일부 조합원들께서 이사장을 비롯한 몇 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조합을 위한 일이 어떤 것인가를 잘 판단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전국 현명하게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미래상생협동조합 이사장 김민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월요일 날 브리핑 때 이미 여러분들께 공지했던 대로 이번에는 2019년부터 20년까지 우리 조합에서 그리고 또 위벨 파트너스에서 수입과 또 지출 내역들을 우리 조합원님들께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우리 조합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사장으로서 그간의 2019년부터 2년이 흐르는 기간 동안 피해 복구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답보 상태에 있고 또 피해 복구가 늦어진 점 이사장으로서 진심으로 우리 조합원님들께 사과 말씀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많은 사업들 진행하고 또 한간에는 일부 조합원님들이 기존에 우리 조합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모두 다 사기네 가짜네 하는 여러 가지 루머도 있고 또 마치 우리 조합에서 특히 우리 임직원들이 우리 조합원님들이 어렵게 모은 그런 많은 투자 자금들을 개인적으로 편취한다든지 유용하고 또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는 것처럼 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아주 상세하게 저희 조합원님들께 공개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보시고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유튜브상으로 회계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오픈해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조합에 대한 수입이나 지출은 정해져 있는 고정비와 또 정해져 있는 수입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고 진행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시간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합에 2019년도에 얼만큼의 수입과 또 지출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에 표에 나와 있는 거는 다른 수익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조합원님들이 공통으로 돈을 모아주셨던 가입비에 대한 부분이 수익으로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제 5월 달부터 저희가 총회를 거쳐서 3만 원의 이제 가입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3만 원의 운영비는 우리 조합이 실제로 공통으로 일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행정이나 또 회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합 전체 총회를 거쳐서 3만 원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가 우리 조합원님들이 함께 낼 수 있게끔 제정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5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평균은 2019년도는 한 달에 대략 한 4,3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운영비가 거쳤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총계는 이제 5월부터 이제 6월, 7월, 8월 쭉 해서 2019년에는 4억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운영비가 거쳐졌고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사업에 대한 지출,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의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 내용에서는 빠져 있고 제가 나중에 별도로 사업에 투자한 금액들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는 우리가 꾸준하게 들어가는 늘상 고정비로 들어가는 판관비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판관비는 판매 관리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임원급여, 직원급여, 사업자 소득, 판매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강연비, 세금과 공과금,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운행비, 운반비, 교육훈련비, 도선세비, 사무용품비, 송호품비 등등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계정에 판매관리비에 있는 계정들을 저기다가 쭉 넣었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또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 조합 운영하면서 니네 임직원들이 다 그냥 돈 다 써버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으신데 그 내용 중에서
일단 직원 급여로 들어가는 것들 기존에 이제 우리 조합은 그 사업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업과 관련이 없는 그냥 일반 직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는 정세영 차장, 그 다음에 이승현 과장, 그 다음에 권영준 대리가 이렇게 직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4대 보험을 하기 전까지 기존의 스마트 팀에서 한 대략 한 5명 정도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인해서 4대 보험을 하지 않고 사업자 소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비용들이 2019년도에는 우리 정세현, 이승현, 권영중이 5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이제 그 총 금액이 3명한테 지금 나간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금액들이 뭐 여기 나와 있고 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정세현 차장이 들어가 있는 시점 또 그리고 중간에 스마트팀 중에서도 사업자 소득과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했을 때에 대한 금액이 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소득과 그 다음에 직원 급여 토탈해서 대략 한 6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루틴하게 나가는 것들은 한 달 평균으로 봤을 때는 뭐 200만 원, 여기 이제 300만 원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코업에서 그 전체 8층을 다 쓰기 때문에 이런 그 전기, 가스, 수도 이런 이제 공과금 같은 것들이 대략 평균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씩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나머지는 사실 뭐 비용들이 그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2019년도보다 그 여기 보시면은 일반 회비 수익이 한 2억 5천 정도 되죠. 한 절반 정도로 줄었고요. 하지만 이제 뭐 판매 관리비나 또 이런 판관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이제 전체 금액들이 한 4억 8천 토탈 들어갔고요. 거기에는 이제 그 뭐 이런 직원 급여나 뭐 이런 사업자 소득 같은 경우가 대략 한 3억이 좀 넘죠. 한 3, 4억 정도 되네요. 금액이. 그래서 직원급여가 8,900, 그 다음에 퇴직급여, 정세현 차장이 이제 퇴직하면서 한 400만 원 정도 퇴직금이 집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소득, 우리 전효식 강사님, 우승 실장님까지 포함해서 저희 그 임원들까지 다 합한 금액이 대략 한 2억 4,600 정도 되네요. 그래서 사실은 조합원님들이 보내주신 가입비로는 이런 루틴하게 들어가는 판매 관리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살림살이를 많이 진행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회사를 운영했을까 좀 궁금하시잖아요. 대부분의 유통사업체 이런 것들이 조합과 또 위빌 파트너스라는 또 법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빌 파트너스에는 또 어떻게 이 집행을 했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빌 파트너스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이전트라는 그 별도의 판매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고 전체 그룹장님들이 우리 위빌 파트너스의 에이전트를 관리하고 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소득들을 받을 수 있는 수입을 위빌 파트너스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6월 달에 우리 회사가 설립이 되고 또 기존에 이제 그 LED 마스크부터 그 R2X까지 이제 이 화장품을 기존에 이제 판매 매출을 했었는데 그 매출이 2019년도에는 대략 12억 정도의 매출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그 평균적으로 상품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그 수익 구조가 대부분 뭐 이렇게 이건 전체 그냥 매출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판매 관리비로 나간 금액이 얼마냐면 9억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에서 남는 금액들은 12억 벌어서 9억 쓰고 뭐 나머지 또 다른 거 쓰는 것도 있지만 또 지출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거기에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1억 7천 정도가 이제 신규 가입자 그다음에 그룹장 지원비 등이 이제 위블 파트너스에서는 한 1억 7천 정도가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또 판매 수당 이거는 이제 개별로 에이전트들이 LED 마스크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거를 했을 때 판매 수당들이 한 1억 2천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복리후생부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위블 파트너스에서는 사실 큰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그 미래상생협동조합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조합에서 그런 일반적인 비용들을 했었고요. 조합에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부족할 때는 위블 파트너스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이게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으로 해서 조합에서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의 집행부가 뭐 여러 가지 무슨 영상도 만들고 뭐 콘텐츠 제작들을 했던 거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이제 우리가 아웃소싱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합에다가 이렇게 비용으로 내려준 돈이 2019년도에는 대략 한 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비용들을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지출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위블 파트너스에서 여러 가지 판매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조합에 있는 우리 집행부가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수익들은 그 판매에 대한 어떤 그 인건비나 또 다양한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상품 매출이 이제 확 줄었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낸 돈만큼 리워드를 받자라고 하는 캠페인으로 LED 마스크를 많이 팔다가 사실은 한 작년 2월 정도까지 우리가 열심히 또 이런 판매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한 4월, 5월 이때는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잠시 좀 중단이 되면서 좀 그 내용들이 있다가 요 뒤부터는 간단하게 우리 뭐 무슨 이런 크림이나 그 다음에 무슨 패션 마스크 또 우리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뭐 QV 그 다음에 뭐 우리 온수 마스크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것들을 상품 매출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매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사업자 소득이 이제 발생이 되겠죠.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업자 소득으로 한 6천만 원, 그 다음에 판매 수당으로 한 4천만 원 정도가 우리 조합원님들께 각각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이제 우리 조합원님들 집행한 금액들이 이렇게 되고요. 광고 선전비로 마찬가지로 뭐 우리 이제 그 연말에 우리 전체를 놓고 이렇게 부페로 해서 출장 부페도 했었잖아요. 그 비용도 이제 우리 파트너스에서 또 이렇게 집행이 또 됐고요. 그래서 한 6,600만 원 정도가 광고 선전비로 위블 파트너스에서 조합의 집행부에 인건비로 외주 그런 금액으로 이렇게 좀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이제 판매 관리비죠. 판관비의 가장 큰 지출은 아무래도 사람이 이런 모든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회사에는 기존의 4대 보험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원과 그 다음에 우리 조합을 운영하는 임원진들
이제 부장급 이상을 저희가 이제 임원으로 해서 2019년도에 이런 비용을 받았던 인원은 전체 23명입니다. 조합이 설립이 되면서 조합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사회나 또 회사를 운영하는 사실은 실제 운영진들이 초창기에는 23명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이 처음 설립을 할 때는 이런 뭐 월급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무급으로 우리 조합이나 뭐 이런 피해 복구를 하는 거에 좀 앞서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야 우리 빨리 조합 설립해서 코업에 대한 피해를 복구합시다 라고 해서 사실은 23명의 임원진들이 이렇게 함께 했고요. 시간이 이제 우리가 2월 19일부터 3월, 4월, 5월이 접어들 때쯤에 많은 분들이 또 생활이 어렵고 또 기존에 활동하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마냥 무급으로 할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긴급하게 좀 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가지급 형태로 5월 17일 날 처음으로 조합에서 가지급금이라는 게 나갔습니다. 이 가지급금은 어떤 급여 형태가 아니라 조합에서 실제로 많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이나 또 조합의 뭐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또 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급 형태로 좀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말 수익이 나면 이런 부분들을 정식적으로 급여나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어떤 비용에 대한 것들을 이 비용은 급여다, 이 비용은 뭐다 라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형태의 돈을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아직 어떤 계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사실은 금액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초창기에 2019년 5월 17일 날 가지급금을 수령해갔다는 분들은 고나연, 김남일, 김대엽, 김진배, 박태용, 신정, 신승한, 유광현, 윤계숙, 이동섭, 이명자, 이미경, 전일규, 정태영, 최규팔, 황정우 이렇게 이사님들이 기존에 200만 원씩 가지급금을 처음으로 수령을 했고요. 이 이후에 또 우리 박현식, 이민철, 황경식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님들이 추가로 투입이 되면서 3.3%에 대한 금액을 떼고 비용을 이제 집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6월 달에는 그동안에 또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활이 또 어렵기 때문에 좀 뭔가 체계를 갖고 조합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해야겠다라고 해서 급여 체계를 처음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급여 체계를 만들고 실제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기에 있는 그 이사진들이 실제로 급여를 책정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일부 인원들과 또 현재 조합의 상황이 이런 급여를 정식적으로 사대보험을 하면서 지급하기에는 전체 조합원의 정서상 맞지가 않아서 6월 이후에는 사실 정식 급여는 추후에 조합이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고 정상 궤도에 올랐을 때 다시 좀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6월 달에 한번 집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중에 좀 집행하기로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면서 사실 공통의 이익과 또 회사를 운영하면서 누구는 일하고 또 누구는 일하지 않으면서 또 그런 어떤 회사의 어떤 운영을 한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급여를 정할 수 없다면 가족의 형태로 실제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그리고 그래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좀 비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금액들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수령 금액을 300만 원을 맥스로 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 긴급하게 뭔가 해야 되는 분들에게 가지급 형태로 7월 달에 또 한번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300만 원 했지만 200만 원으로 우리 고나연, 그 다음에 신승한, 윤계수, 이동석, 이명자, 전일규, 황경식 이렇게 대략 1,500만 원 정도가 가지급금이 또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8월 달에 또 우리 황정호 이사가 200만 원, 그다음에 8월 20일에 300만 원씩 이렇게 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사실 좀 300만 원이 맥스니까 너도 나도 이제 뭐 300만 원씩 이렇게 좀 집행을 하게 됐고요. 왜냐면 특히 이제 우리 이동석 총무이사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작은 월세방을 잡아서 조합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자고 또 이런 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좀 작은 금액이고 또 지방에는 가족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가지급금을 300만 원씩을 줘가면서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동석 전 총무이사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집행부 임원분들이 굉장히 생활고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는 거의 이제 300만 원씩 일정 기간 동안에 내용들이 이제 집행이 됐고요. 이제 2020년에 와서는 인원들이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중간중간에 좀 조합이 어려웠을 때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집행이 뭐 되다가 안 되다가 좀 이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금액들을 쭉 받아서 대략 한 분당 한 2년 동안 한 3,700만 원 정도가 한 사람당 대부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급금들이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사실 우리 조합에서 집행부를 하면서 이렇게 조합원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해주는 이 비용으로 조합을 운영하되 300만 원씩 받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뭐 내가 이 정도도 못 받아? 그리고 중간에 나 여기 이제 조합 그만두는데 중간중간에 내가 가지급금 못 받은 거 빨리 내놔. 그러면서 노동부에다가 저를 고발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노동부에 가서 근로감독관에게 이런 내용들을 소명하면서 사실 굉장히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을 운영하면서 어떻게든 조합을 운영할 때 생계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권한을 또 위임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보답으로 가지급금이라는 걸 지급을 했었는데 이걸 마치 우리 조합원님들이 무조건 지급을 해줘야 되는 급여처럼 노동부에 고발을 하고 또 내가 7개월 동안 못 받은 6개월 동안 못 받은 금액 1,800만 원을 달라고 제가 고소를 받았을 때는 참 굉장히 속상하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2019년도 6월 달에 우리 조합의 뭐 급여 체계를 처음 정하면서 500만 원을 처음 받아봤고요, 급여로. 그 뒤에 가지급금은 단 한 번도 회사에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가지급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령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에 지금 앞서서 수령받은 분들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뒤에 우리 조합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에는 참 많은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많은 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또 그런 때도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지급되어야 되는 금액들이 지급할 수 없는 사업이 힘든 과정들로 지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생활고를 이유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생활이 되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게 됐죠. 물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그렇게 생활고로 조합과 함께 하지 못하고 나갔던 분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일 진행하는 것들을 끝까지 나눠서 하는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이 순간에 남아있는 우리 집행부원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건 우리 전예기유사가 사실은 굉장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두 분 부모님들이 좀 중대 질병에 걸려 있고 또 가정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참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부터 사실은 가재입금 이런 것들이 조합의 형평상 저희 임원들에게는 지급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거치고 있겠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조합을 살리는 곳에 함께 하기 위해서 남아있고 그리고 정말 제가 마음속에 또 우리 이 앞에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 이숙자 이사님 또 김학렬 이사님 이 두 분은 사실 저처럼 조합에서 어떤 보수를 받고 그 자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어떤 이사다 또 그룹장이다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혹자 어떤 분들은 이분들이 이사님이고 그룹장이고 하니까 조합에서 뭔가 대단한 혜택을 보고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런 걸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세상경을 두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이숙자 이사님, 김학렬 이사님 이외에도 지금 지방에 계시는 많은 그룹장님들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그룹장님들이 정말 2019년도, 2020년도 한 거의 6월달 요 상반기까지는 저희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함께 우리 조합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간의 노력들을 알아달라 또 혹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드린 이유는 조합에 남아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뭔가 받고 뭔가 콩콩이라도 떨어져서 저 사람들 있겠구나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회사에서 뭔가 보상을 해주니까 저렇게 있구나라고 뒤에서는 굉장히 많은 루머와 또 불필요한 얘기들이 너무 조합원님들한테 많이 나가요.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우리 조합에서 조합의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분들이 외부에다가 우리 조합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왜곡해서 전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내용들이 마치 우리가 사기를 쳤다 라는 내용들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을 글로 써서 지금 많은 조합원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조합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정말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긴급하게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저희한테 수고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 이런 어떤 보답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적어도 여기 남아있는 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 소중한 돈을 우리의 개인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자는 지금 기존의 조합을 고소하네, 또 뭐 어쩌네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여론 형성하면서 지금 단톡방이 시끌시끌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겠습니다. 저는 단연코 단 한 번도, 그리고 우리 조합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출자금을 낼 때 조합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가장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조합을 통틀어서 지금 현재까지 수당이든 환갑이든 이 내용을 받지 않고 일을 진행한 사람은 이 조합에서 저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합 이사장으로 세우고 또 열심히 하라고 밀어놓고 회사의 사업이 지지부진되면 그 모든 책임이 이제는 그냥 조합의 임직원 그리고 마지막 저까지 내용들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책임 저는 절대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절대로 우리 조합원님들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생 걸고 우리 조합원님들과 함께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약속은 꼭 지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니네 지금 이렇게 해서 그래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거 알겠어. 근데 돈이 지금 많이 나갔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돼? 라고 궁금하시고 또 많은 금액 막 밖에서는 뭐 한 300억이 뭐 집행이 됐는데 어쨌든 막 말이 많습니다.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의 금액이 우리 티켓소켓과 관련해서 비용이 지출되는지 한번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공식적으로 우리 조합과 그 다음에 위윌 파트너스에서 여러 군데의 거래처에 사업을 위해 보낸 리스트입니다. 처음 보낸 거는 2019년 4월 26일 날 위윌 코리아에 지갑 개발 비용으로 미래상생협동조합에다 처음으로 1억 2,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1억 2,100만 원은 사실 조합에서 이런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지갑을 만드는 거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비용은 위빌 재단에서 지갑을 개발해서 우리한테 주는 걸로 저희가 이제 그 위빌 코리아 측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선급금으로 위빌 재단 투자금 선급금 형태로 1억 2,100만 원을 회계상으로 해놨습니다. 사실은 이 돈은 진즉 저희가 돌려받았어야 될 금액인데 이제 제가 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처음 이제 지갑 개발 비용으로 금액이 투자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빌 파트너스에서 2019년 7월부터 여기 보시면은 9월 18일까지 뭐 아이스크림 사용료로 막 되게 많잖아요. ICS 사용료에서 대략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LED 마스크로 낸 돈만큼 리워드를 받자. 공짜인데 공짜 아닌 공짜 기억나세요? 네. 그걸로 그 우리가 이제 제품을 구매한 금액에 똑같은 금액만큼을 N코인을 발행해서 집행을 해줄 때 우리가 이제 요거를 리워드 받는 거를 이제 티켓소켓 거래 아이스크림 소셜 사용료로 대체해서 저희가
티켓 소켓 코리아에서 좀 일 받아서 그거를 좀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10월에 가장 큰 금액이 지출된 게 우리 A통 총판을 하기 위해서 집행한 금액이 가장 큽니다. 요 무렵이 언제냐면 그 펑키에서 이제 중카 글로벌하고 같이 A통을 2019년 10월 9일입니다. 한글날 그날 중카 글로벌하고 같이 협약식을 하고 필리핀에 A통을 이제 전체적으로 계약하는 내용들을 우리 펑키에서 일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 A통을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도 하고 시연도 하고 내용들을 진행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A통을 그럼 누가 권한자를 누가 할 것이냐? 이제 그 시점에 저희가 위빌 코리아에 A통을 전체 총판을 운영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저희가 10억 원을 집어넣습니다. 사실은 요 금액들과 함께 2019년 12월 요때 이제 두 번의 선거 금액도 집행이 됐는데 요때는 기존에 뭐 여러 외국의 뭐 거래소나 또 그리고 은행에 디파짓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뭐 행정 비용들이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로 8천만 원, 4천만 원에서 한 1억 2천만 원이 선급금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글코리아 내부에 이렇게 10억, 11억 2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이 됐고요. 이건 대부분 A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A통하고 뭐 전산 연결해서 해외 은행에 뭐 이게 뭐 내용을 하냐고 했는데 사실 그 금액들이 뭐 제가 좀 이따가 뭐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빌 코리아로부터 이렇게 반환을 받아야 되는 선급금 형태로 이제 금액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이제 1월 23일 날 명절 전인데 조합에서 1억, 그 다음에 위빌 파트너에서 1억 해서 총 2억 원이 청하연에 그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 이제 급하게 BTS에 대한 라이센스나 이런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미국의 어떤 글로벌 회사가 자금을 투입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금액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지금 청와대에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내용들이 사실 무산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 2억 원 정도를 청와대 쪽에다가 집행을 해서 내용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것도 사실은 단기 대여금으로 그 내용들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투자금이 들어오면 이런 금액들은 우리한테 이제 환급을 해주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청와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포토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번 명절이 지나면 좀 결정이 되면서 이 부분들은 그때 이제 좀 회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2020년 2월 26일 날 어찌 보면 가장 큰 손실이 났죠, 회사에. 그 티켓소켓 코리아의 그 부사장이 좀 소개를 통해서 그 이호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KF94 마스크를 저희한테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선급금으로 2억 8천을 금액을 넣었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호석과 계약을 했었던 조중희는 이제 구속이 돼 있고 그걸 이제 중간에 연결했던 이호석은 아직 이제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민사로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소송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원이 계속 좀 코로나 때문에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지연이 되고 또 이호석이 실제로 돈이 있어야 또 민사로 했을 때 뭔가 좀 우리가 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뭐 워낙에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내용들이 그래서 참 어려운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사고가 나서 조정이 구속시키고 그리고 이호석이 지금 민사로 소송하는 것까지 저희 법률 고모님이 내용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지금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7일 날 사실은 저희가 코업의 그 어떤 사무실 사용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건물주로 하여금 이제 퇴거 명령이 좀 났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가 건물을 또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 이현석 회장이라고 저희하고 이제 같이 또 뭐 일을 진행한다고 뭐 막 한참 뭐 내용들 진행했었는데 여러 가지 확인 결과 또 실체가 없고 또 그리고 자금이 또 없는 사람이 또 이런 내용들을 뭐 건물을 본인이 이제 보증금이나 또 뭐 비용들을 대주겠다고 해서 먼저 저희가 4억 원 중에 10%인 4천만 원의 계약금을 걸고 부동산 계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7월 달에 입주하기로 예정했는데 그때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건물 계약금을 했던 4천만 원은 이제 뭐 건물주한테 계약금으로 이제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실제로 계약 이후에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이 부동산 하는 거에 중개 수수료 한 3,600만 원 중에 뭐 조정을 해서 뭐 2,600만 원의 중개 소송 중인데 이 부분도 기존에 우리 조합으로 계속 운영비를 내다가 저희가 이제 유빌 파트너스로 운영비를 납부하라고 하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 좀 그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중개 수수료를 받는 업체에서 2,600만 원에 대한 소송으로 저희 통장을 좀 압류를 한 상태라 그 중에 뭐 한 1,1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집행이 된 상태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법률고문님하고 함께 수수료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다가 좀 소송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고요. 이때 이제 윤미디어 그룹이라고 사실은 이원석 회장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소개로 했었던 회사가 있는데 사실 건물이 이전 비용이나 뭐 5억 원 대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약속을 해서 이 5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선거금 형태로 좀 집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 회사의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미뤄지고 무산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아직 이 부분을 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 이제 2020년 2월 달에 저희가 한참 BTS 굿즈를 진행을 하면서 요것도 청하연하고 마찬가지로 퍼스트 컴퍼니가 사실은 실버노트를 런칭을 하면서 이 물품 대금에 대한 발주를 원래 미국 쪽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같이 딱 물리면서 급하게 뭐 이런 샘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출을 해야 돼서 저희가 이제 선급 형태로 3천만 원, 3천만 원, 6천만 원을 갖고 이 금액은 사실 실버노트가 런칭이 되고 바이어가 매칭이 되면 우리 회사는 사실 그거를 뭐 발주하고 막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해외 아미들한테 이런 BTS 굿즈들을 알리고 또 그거를 판매하는 거에 대한 에이전트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사실 우리 퍼스트 컴퍼니하고 관계 개시이 돼 있었는데 상품 출시도 늦어지고 또 그리고 저희가 상업금을 했던 부분들이 상품의 출시가 늦어짐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지금 저희가 이 자금을 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조합과 미빌 파트너스에서
기존의 사업과 관련돼서 지출했던 것들은 조합은 대략 한 5억 6,800 정도. 그 다음에 윌 파트너스에서는 16억 6천만 원.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사업 자금으로 나간 건 한 22억 정도의 금액이 우리 조합과 파트너스에서 여러 가지 계열사로 비용이 이제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를 좀 내려보면 우리 뭐 조합에서 우리 미국 파트너에서 납부를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초창기 우리 조합이 결성되고 또 그리고 회사의 뭐 여러 우즈벡 사업이나 뭐 등등의 사업들을 견인해 가려면 비용이 이제 좀 필요했었는데 그 비용들을 사실 우리 김정대 회장님께서 본인의 땅을 저희에게 흔쾌히 부상으로 쓸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셔서 티켓소켓의 정 회장과 함께 김정대 회장의 땅을 담보로 26억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대출이 실행이 됐었습니다. 그 금액이 아마 대략 한 7월 정도에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5월부터 회장님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 기억으로는 한 3월 한 말부터 이제 진행을 하기 시작해서 실제 대출은 7월에 실행이 됐습니다. 마지막 실행이 되는 시점들은 이제 은행이나 이런 부분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주인 김정대 회장님하고 이제 정 회장 쪽 회사 사람들하고만 해서 내용들을 진행을 했고 이게 사실은 한 1년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이제 토지를 반환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벌써 이제 2년이라는 좀 시간이 좀 흘렀고요. 그리고 정 회장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기존의 다른 코인 회사와 이런 법정 소송 때문에 11월 달에 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회사적으로 뭐 대응도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그 회장님에 대한 어떤 담보로 받았던 땅에 대한 이자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티켓소켓 코리아에서 납부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조합을 도와주셨던 회장님께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티켓소켓 코리아 뭐 실제로 자금이 들어갔던 곳에 끝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회장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거고 사실 저희가 진행한 것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코인으로 이제 위빌 코리아에서 실제 펑키에서 금액들을 이제 리워드로 쓸 수 있는 엔코인이 런칭이 되면서 프리세일을 한 차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대략 한 15억 정도가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땐 펑키로 사서 엔코인으로 해서 대략 40%가 페이백이 된 상태로 발행된 게 금액이 대략 한 위빌코리아로 한 9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BTS 굿즈나 또 뭐 여러 가지 사업들과 연계해서 티코인이 발행이 됐었는데 그 티코인도 이 티코인은 사실 우리 조합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우리 정준 사장님하고 이민영 사장님이 이제 주관을 해서 별도 사업자에서 티코인과 여러 가지 자금들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 자금들이 대략 뭐 이 정도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합쳐져서 대략 조합에서 한 22억, 우리 김정대 회장님 26억, 엔코인 한 9억, 티코인 한 37억, 대략 한 95억 정도의 금액이 실제로 저희와 관계되어 있는 곳에서 집행이 된 걸로 저희가 이제 추정이 되고요. 이 금액에서 제가 아직 합산을 하지 않은 금액들은
기존의 스페셜 게스트로 별도로 했었던 분들이 또 한 몇십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큰 금액은 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 금액까지 하게 되면 전에 정 의장이 얘기했던 대로 대략 한 120억에서 130억 정도가 실제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비용들로 사용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대략 뭐 한 120, 30억 정도의 자금들이 많은 계열사로 돈이 들어가고 막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그럼 지금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어떤 사업들이 좀 지연되고 있나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크게 총 9가지고요. 사실은 이 9가지 중에 7번과 이 7번 이하는 사실은 그 비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7번 이하는 뭐 우리 조합에서 이게 뭘 투자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7번 이하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1번부터 6번까지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일을 진행했었던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우즈베키스탄인데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사실 대성개전이라는 회사와 함께 뭐 이런 가스 개정기나 이런 것들로 코업 때부터 내용들을 이제 진행을 해서 막 추진을 해왔었는데 사실 이제 이 자금들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26억 7천만 원이 온전히 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다 투자가 됐었다면 아마도 요 우즈벡 사업은 정말 지금 한참 내용들을 성과도 내고 좀 좋았을 텐데 저희가 실제로 그 우리 소켓바이하고 메인 소켓의 정상준 대표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간에 이제 투입됐던 자금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규모와 좀 다르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여기 지금 메인 소켓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은 가스 개정기는 이제 대기업에서 다른 곳에서 이제 진행을 했다가 그 부분이 좀 막 문제가 됐어요. 제품이 좀 불량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됐었는데 여기 이제 메인 소켓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수도 계량기 같은 경우는 사실 국책 사업으로 대부분 승인이 나 있고 올해 한 4월쯤에 이제 입찰에 사실 뭐 그냥 자금하고만 뭐 몇 가지만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전체 진행하고 있는 수도 계량기 사업의 국책 사업의 그 메인 사업자로 굉장히 유력한 회사인데 전체 지금 금액들이 대략 한 15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 금액들을 사실은 작년 한 10월부터 금액을 이렇게 좀 투자를 해서 이 수도 계량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됐어야 되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 사업이나 뭐 등등 뭐 중국 시노팩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성과나 이런 내용들을 내지 못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자금들이 사실 이게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이제 비용들이 사실 부족해서 좀 지금 사업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정말 다행스러운 건 우리 이제 진섭 회장님이 그 진행하고 있는 이제 그 해외 공공 발주 물량들이 있습니다. 뭐 수량도 굉장히 크고 또 그간에 이제 수개월 동안 많이 준비하면서 좀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 사업들이 아마도 2월 안에는 자금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오픈이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실제로 마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계약금이나 뭐든지 이렇게 들어오고 사업이 실행이 되면 자금이 이제 좀 많이 좀 보니까 저희 사업의 우즈베키스탄 사업을 실제로 직접 이제 이런 수지 타산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 사업에 전체 버젯을 한 50억 정도를 이 투자 의향을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업도 굉장히 좋고 또 뭐 한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또 준비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금이 좀 투여가 돼서 좀 진행이 되면 여기에서 좀 우리의 염원인 어떤 이런 우리 WU가 여기에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성 회장님이 내용들을 좀 자금이 돌아서 좀 집행이 됐으면 하는 게 좀 간절한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우리 위빌 지갑 개발하고 우리 토큰을 발행하고 WEU, 그다음에 SRC 서비스가 또 오픈되고, 그다음에 WET가 저희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돼서 굿즈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또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했었고, 또 WEO나 WEG 같은 토큰 개발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냥 이제 토큰만 만들어 놓고 아직 이제 발행을 하진 않았죠. 그리고 쑥쑥 거래소는 현재 뭐 위빌 코리아나 또 그리고 티켓스퀘 코리아에 엔지니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쑥쑥 거래소는 이제 탐스라는 회사에서 우리 본 시스템하고 좀 계약을 한 다음에 거래소를 좀 인수를 해서 지금 이제 한참 뭐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뭐 거래소를 함께 뭐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아직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개별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탐스에서 뭐 거래소 신규 가입해라 뭐 이런 문자를 간 것 같은데 별도로 따로 가입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 장려 이런 부분들이 진행자님으로부터 우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견인하는 그 시점, 아마도 한 3월쯤에는 그런 견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디지털 자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관련된 사업에 있는 부분에 좀 자금을 투여를 하고 거기에서 실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요번에 좀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위빌 코리아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돼서 내용을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에이톰 같은 경우는 KC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그 KC 인증을 받는 그 시점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기술진들이 다 자기네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고,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뭐 하드웨어 겉에 껍데기에 관련되는 설계도나 또 거기에 있는 계기판에 대한 설계도나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이제 내용들을 제공하고 또 거기에다가 내용들이 다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뭐 내용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이 부분이 KC 인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김경수 고문하고 내용을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실제 원래 속해서 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에릭이라고 이 기술 이사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메일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더니 추가 개발비가 사실은 좀 필요하고, 이제 기존에 지금 우리가 에이톰에 대한 부분들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전산 연결하는 거나 또 관련되어 있는 뭐 하드웨어 개발비나 또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은 돼야 되는 금액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글로벌이나 또 해외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KC 인증을 받고 실제 구동이 되면 다양한 자산 운용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머지 투자에 대한 부분이 다 막히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도 뭐 지지부진되고 또 개발이 제대로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자산 운용사나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어떤 개발 이런 것들을 섣불리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진행자님하고 이런 사업들을 견인해 갈 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이 에이톰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머니페이나 그 다음에 뭐 페이링크나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지갑과 연계해서 선불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토큰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또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대 자금이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되면 이런 사업은 저희가 놓지 않고 기존의 라이센스를 보유하는 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빌 모리셔스에도 금융 라이센스 취득이 2019년도에 된 거를 여러분들도 티켓 속에 가시면 다 보셨잖아요. 이런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 다 완벽하게 잘 했지만 실제로 이런 플랫폼들이 기술진들이 굉장히 또 많이 확보가 되고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면서 뭔가 이런 사업들이 확장성 있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중첩돼서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그런 자금들이 제때 들어가지 못하고 뭐 이런 정말 확실한 내용들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노팩에 있는 요 대련한 공사하고 같이 진행했던 이제 프로젝트, 그 다음에 또 우리 퍼스트 컴퍼니 청하연과 했었던 이런 BTS 굿즈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지연되고 무산되면서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우리 조합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사실은 T코인 하면서 지금 요런 데 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실버노트도 뭐 다 만들어 놓고 이거 지금 뭐 바이어 연결 안 돼가지고 계속 자금이 회수도 안 되고 제가 이번 주에도 계속 지금 내용들 하고 하는데 최종적으로도 실버노트가 바이어하고 마지막 대금 내면서 결렬됐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실버노트를 빨리 세상 밖으로 해서 잘 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퍼스트 컴퍼니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피규어와 그다음에 실버노트가 이제 추가적인 어떤 자금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하연에 있는 지금 망고S, 특히 이제 망고S에서 지금은 포토북으로 지금 돼 있는데 청하연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면 그 BTS 관련해서 이제 빅히트와 계약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거는 상품이 이제 곧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 회사가 직접 투자자가 아니지만 해외에서 바이어가 투자하기로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짧은 시간에 이 사업들이 끊어지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끔 자금이 중간에 투입이 돼서 투자자가 뭐 자연스럽게 그 금액들이 작년 초에 이런 내용들이 집행이 돼서 이런 사업들을 떴으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라이센스 비용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대금을 내지 못하고 사업들이 막 지지부진되는 상황이 되고요. 여기서 사업이 지지부진되니까 정작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계속 악순환으로 이 자금에 대한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즈베키스탄 사업도 그리고 에이톤 관련돼 있는 개발 사업도 또 관련돼 있는 뭐 이런 굿즈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 피바 같은 경우는 제가 2019년도 9월달에 정인장하고 함께 이관식을 받을 때 우리 그 글로벌 티켓소켓 쪽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이런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는 아직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그 진행되고는 그 농구 월드컵 결승전까지 전체 뭐 예선부터 뭐 모든 경기에 대한 티켓팅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예선전이 그 올해 뭐 하반기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내용도 티켓소켓 코리아의 대금이나 이런 부분들 집행을 할 때 우리 김정대 회장님이 했던 뭐 그런 비용에서 요 피바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으로 일부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비용들은 해외에 잘 집행이 됐지만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그냥 손실을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내용을 잘 체크를 해서 저희가 그 권한들을 유지하면서 좀 수익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좀 견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열심히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수 관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생수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이번 이제 명절 전후로 해서 실제 1차 이제 군남 물량인 350만 병이 이제 3월에 실제로 중국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해주는 시간으로 이제 맞추기 위해서 2월 중에는 대금이 들어옵니다. 이 대금이 들어와야 실제로 이제 공장에다가 발주금을 주고 그 생산된 양을 3월에는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부분은 명절 전이 될지 뭐 후가 될지 제가 봤을 때는 명절이 지나야 이것도 대금이 좀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호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수는 우리 회사에서 특히 이제 위빌 파트너스가 요거에 대한 그 공급을 했을 때에 대한 에이전트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사에 아주 좋은 재원이 될 수 있고요. 초반에는 한 350만 병이지만 회장님 말씀으로는 좀 성수기인 이제 하반기가 되면 양이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초반 그 첫 거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하루 빨리 3월에 돼서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구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무슨 나와가지고 구구 나온다고 해도 왜 얘기가 없지라고 좀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구구는 기존의 식약처 구구 담당자가 이 PTFE 소재를 신소재로 또 보고 구구 인증하는 걸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데 지금 안정성 테스트 자료를 요청하면서 계속 지금 시간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제품으로 이미 구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구구를 지금 바로 우리 마스크 시험관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완벽하게 최고의 마스크로 인정을 받았지만 소재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지금 안정성 자료들을 건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식약처에서 자꾸 인증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제가 학생글로벌 측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지금 식약청하고 좀 내용들을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참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했던 이런 지금 구구조차도 이렇게 좀 행정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좀 희망을 걸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글로벌 공공 마스크 물량은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게 구사 등급에 맞는 이제 그런 마스크로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구구가 아닌 그냥 일반 구사 정도의 좀 저가의 모델들로 이제 균일화시켜서 제품을 공급하는 건데 이 대량 발주권으로 저희가 지금 온누리 플랜과 또 기존의 여러 회사들의 조견표하고 내용들을 좀 보낸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면 저희하고 관계되어 있는 공장만 실제로 이 대량 발주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사업에 대한 수익들로 저희가 좀 이런 뭔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좀 수월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면서 진 회장님으로 하여금 우즈베키스탄 사업이나 특히 이런 디지털 관련된 플랫폼 사업에 우리 진 회장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사업에 대한 견인을 받고 우리 조합이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업을 견인해 줄 수 있는 좋은 분이 나타나서 우리 조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까지 내용들이 좀 다 마무리가 돼서 3월이 되면
기존에 지금 이렇게 많이 답보 상태로 돼 있는 것들이 자금이 좀 실제로 투입되고, 특히나 위블코리아 같은 경우는 민병철 대표만 있고 사실 거기에는 지금 기술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기존에 우리가 투자하고 또 준비해왔던 것들을 그냥 손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고민은 이제 뭐 여기 우리 진행자님하고 함께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정이 되면 하나씩 하나씩 좀 풀리리라고 좀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많이 또 힘들고 또 지금 제가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그 설명드린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점도 많았고, 그리고 그냥 빠듯한 어떤 그런 우리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몇몇 분들은 그 지금 뭐 몇 달 그 뭐 여러 가지 판공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서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말 저는 한 2년 동안 온전히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 가면서 지금까지 조합을 지탱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우리 조합원님들하고 함께 진행했던 부분들은 제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우리 집행부원들이 있어서 정말 든든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뭐 좋은 소식으로 우리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다소 무겁고 또 답답한 그런 심정을 갖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저도 끝까지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들도 함께 힘내주시고, 그리고 저희 조합을 정말 이 요즘 코로나 시대에 함께 대면을 오래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가, 저와 우리 집행부가 힘낼 수 있게끔 머리선 하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